아내가 나를 사랑한다는 느낌을 받지 못한다. 내가 돈 버는 능력도 나 일부인데. 인격체로서. 안녕하십니까. 30대에 집사람 대신 일도 하고 설거지도 하는 남자 퐁퐁남 퐁자입니다. 반갑습니다. 퐁퐁남이란 게 뭐죠? 과거에 물러냈던 여자를, 그러니까 저희 집사람이 물러냈다는 게 아니고 과거에 물러냈던 여자를 거두어서 내가 일도 하고 먹여 살리고 대신 설거지도 하고 빨래도 해주고 뭐 그런 남자를 퐁퐁남이라고 부르잖아요. 뭐 거의 근접하지 않나 싶어가지고 퐁남으로 뭐 불려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얼굴은 안 나오니까. 퐁퐁남이라고 깨달은 순간은 없었는데, 제가 이 유튜브를 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제가 한동안 무기력증에 걸려가지고 아무것도 안 할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만 하고 집에 와서 그냥 하루 종일 누워있던 거, 시체처럼. 유튜브도 그때는 따로 보는 게 없었거든요. 그러다가 집에 딱 누워있는데 이제 친동생이 전화가 가지고, 형님 이거 진짜 이거 설거지론 한번 검색해봐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검색을 해봤는데 이거 누가 내 얘기를 써놨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와, 이건 진짜 형님 얘기다. 야, 이런 거 진짜 너무 재밌지 않나 라고 해가지고 그래, 이걸로 그럼 차라리 유튜브를 한번 해볼까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약간 그런 건 있어요. 제가 단계로 치면은 최상의 단계는 아닙니다. 저보다 더 심한 퐁퐁남들이 많거든요. 하지만 뭐 중간, 보통은 된다, 좀 그런 생각입니다. 아니, 사실은 이 남자들은 알아요. 이게 뭐냐면은 이제 우리가 친구들이랑 술자리를 가잖아요. 술자리를 가면은 우리 이게 뭐 한 잔 마시러 하다가, 옛날에는 그런 얘기 자주 꺼냈어요. A라는 친구가 내한테 야, 네 용돈 한 달에 얼마 받노 하면은 저는 뭐 30만 원 받는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친구는 자기 용돈 25만 원이래요. 그러면은 야, 니 진짜 멋진 남자네, 약간 이런 분위기였거든 옛날에는. 요즘에는 술자리 가서 그런 얘기하면은 안 꺼내요. 이게 호구라는 소리가 들으니까. 퐁퐁단은 설거지론에서 설거지를 하는 배우자들의 조롱하는 신조. 이 퐁퐁당 부녀의 자녀는 부산물이라고 불린다. 이거 너무 심한데요. 근데 이거는 제 생각 그래요. 이 글을 쓴 친구가 배가 아프니까 비하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게 아닌가. 자기 자신을 부산물이라고 표현하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건 아니죠. 가정의 중요한 의사결정에서 소외되거나 발언권이 약하다. 이거는 정확한 표현입니다. 딱 제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주말에 한 번씩 어디 놀러 가는 거를 이제 정합니다. 가족 회의를 해가지고. 저는 집에 있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집, 그리고 집사람은 애들을 우선이기 때문에 동물원, 그 다음에 우리 딸 아들은 키즈 카페, 그런 데를 가고 싶어 하는데, 이제 저의 발언권은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투표를 3개를 해가지고 이제 사다리를 타서 이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집에 있고 싶다고 해도 저의 발언권은 좀 소외되는 그런 경향은 있죠. 비가 오면 집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말에 비 오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은 신혼집에 대해 아내가 지분을 대지 않거나 거의 없는 수준으로 공동명의, 심하면 아내 명의로 돌릴 것을 이거는 재력 있는 집에 한해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집이 조그마한 집이 하나 있거든요. 명의는 집사람 명의로 되어 있어요. 이혼만 안 하면은 뭐 크게 상관없지 않나. 원래 살던 집에서 이제 옛날에 사업이 한번 힘들어졌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따로 살게 된 경우가 한번 있었는데, 그때 이제 집사람이 집을 한 거라서 제 돈이죠. 제 돈이긴 제 돈인데, 집사람이 그때 이제 집을 마련하면서 집사람 명의로 했는데, 굳이 뭐 이렇게 뭐 공동 명의로 하자 이런 얘기는 안 해봤어요. 저는 믿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뭐 여담이지만은 유튜브 수익은 제 거니까 뭐 쌤쌤이라 보면 되죠. 저도 뭐 집사람 팔아서 뭐 장사하고 있으니까. 아니, 맞는 말이잖아요. 스리스 쇼윈도 부부의 모습을 보인다. 이거는 제가 확실합니다. 제가 옛날에 인터뷰했던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자기가 연애 때부터 일주일에 5,000원 정도를 받았대요. 여자친구한테. 이해가 안 가시죠? 그러니까 자기가 일을 하면은 이 부부끼리는 이제 월급이 집사람한테 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연애 때부터 여자친구한테 돈이 갔다 하더라고요. 그랬는데 일주일에 5,000원을 받았대요. 그럼 이건 이해가 안 가잖아요. 아주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보면은 이건 이해가 안 가는 게 맞는데, 그 사람은 그때도 그걸 몰랐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돈 옮겨가는 건 마찬가지고 일주일에 10,000원을 받았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말이 좀 충격적이었는데, 한 달에 한 번 짝스를 해준대요. 한 달에 한 번 부부관계를 해주는데 이게 월급날만 해준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에는 이제 둘이 이혼을 했는데, 이 사람이 이혼을 하는 과정에서 나한테 이제 전화를 해갖고 억울함을 토로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진짜로 월급날에만 관계를 해주는 그런 여자들도 존재한다. 이게 진짜 웃고 넘길 일은 절대 아닌 것 같아요. 제 친구 같은 경우는 이 정도까지 극단적인 경우는 아닌데, 3년 동안 부부관계를 거절당한 친구가 있고, 그런 말 하잖아요. 우리 인터넷에 보면은 뭐 10년 된 마누라가 막 샤워하는 모습만 보여도 막 진절머리가 난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좀 부럽죠. 저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는 그런 말 자주 해요. 오빠 오늘 뭐 씻고 있어라, 이런 말 잘 하는데 막상 씻고 있으면은 자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저도 요즘에 성욕 같은 게 좀 많이 줄어가지고, 저도 사실은 마땅히 그렇게 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몽정하면 되니까. 이거 한번 봤어요. 봤는데 진짜 의외로 제가 생각보다 해당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아내가 나를 사랑한다는 느낌을 받지 못한다. 돈을 사랑하는 것도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돈 버는 능력도 나 일부인데. 인격체로서. 아니죠.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수입이 평균 이상이다. 백이면은 평균 이상 맞죠? 이게 오가 많이 나면 안 좋은 거 아닌가요? 현재 아내와의 연애 기간이 짧았다. 이거는
한 1년 정도 만난 것 같아요. 늦게 시작한 연애로 결혼했다. 이건 아닙니다. 제가 26에 결혼했습니다. X 한 게 나왔죠. 자신이 외벌임에도 불구하고 가사를 분담하고 있다. 모든 가사는 반반입니다. 설거지, 그 다음에 이제 화장실 청소, 집 청소. 근데 유일하게 집사람이 다 하는 게 빨래. 아내가 관계를 거부하거나 관계 시 무표정하다. 이거는 프라이버시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니라고 해주면 안 됩니까? 아내의 SNS에 자신의 사진이 적거나 없다. 피디님 보셨죠? 한 개도 없죠. 근데 아내 SNS 사진에는 몰라 제가 못생겨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들 딸 사진밖에 없더라고요. 그런데 하나 제가 좀 뭐 얘기를 하자면은 저도 없습니다. 저도 집사람 사진 없습니다. 결혼했을 때 금전적으로 자신이 부담한 부분이 더 많았다. 이거는 100%입니다. 결혼할 때 400만 들고 왔거든요. 이 400만도 제가 준 돈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직업이 없었거든요. 그 당시에 아버지가 1억 정도를 빌려주셨어요. 저는 1억, 집사람은 400만 원. 뭐 이거는 뭐 100%입니다. 아내의 낭비병이 심하다. 이건 완전히 했습니다. 그렇다고 근데 막 명품 살 정도의 재력은 안 되지만 제가 만약에 한 달에 막 1억씩 벌었으면은 집사람이 막 명품으로 취급을 하고 다녔을 거예요. 이건 확실합니다. 집안에서 무시받거나 눈치를 본다. 이건 100%입니다. 이거는 애들한테도 무시를 받고 눈치를 봅니다. 애들이 또 개념이 없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어렸을 때 아버지가 이제 출근을 하시거나 퇴근을 하시면은 아버지 다녀오셨습니까? 아버지 다녀오세요라는 항상 얘기를 했어요. 근데 내가 나가든 걔가 나가든 뭐 아무런 그 재수초가 없고요. 그다음에 뭐 아들 딸을 위해서 낮에 한 번씩 밥을 해주면은 뭐 아빠 잘 먹었다 이런 말을 전혀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한 번 이런 적은 있어요. 야 너희들 왜 아빠 나가는데 인사 안 하냐? 인사해라 이렇게 막 화를 내면은 그냥 한번 쳐다보고 맙니다. 그래가지고 굳이 이제 애들한테 척을 질 필요가 있나 싶어가지고 그냥 아유 너희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엄마가 나가서 인사하죠. 엄마 올 때 아이스크림 사와 뭐 이런 거 하죠. 아내에게는 뭐 오성애가 없고 아내가 자식을 짐덩으로 생각 이건 절대 아니고 우리 집사람은 아마 인생의 8할 9할이 아마 애 때문에 사는 걸 거예요. 아내와 마지막으로 관계를 맺은 지가 1년이 넘었다. 이거 안 넘었네요. 한 3달 정도 된 것 같은데 1년 넘어 이거는 진짜 진정한 사랑이 아니죠. 이런 사람은 진짜 당장 이혼해야 됩니다. 저는 타임머신이 개발된다 하면 저는 이제 인생을 바쳐서 타임머신을 탈 거예요.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가가지고 집사람이랑 만나기 전날로 돌아가가지고 저는 잘 거예요. 진짜 전 잘 거예요. 이 퐁퐁남도 내 자신이 퐁퐁남이라고 생각하면 내 당신이 퐁퐁남이 되는 거고 내 자신이 퐁퐁남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아닌 게 된 겁니다. 근데 탈출하는 방법이 뭐가 있냐면은 집사람한테 버림받을 걸 대비해야 됩니다. 항상 저처럼 유튜브를 한다든지 뒷돈을 찬다든지. 근데 현실적으로 이혼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전국에 퐁퐁남 들고 일어나가지고 농민봉기를 일으키지 않는 이상은 제 생각에는 특별히 탈출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